주체조선의 강요한 기상이 나래치는 화성지구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장에서 예술선전대, 예술선동대원들이 화선식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 학대회의 서식에 접한 우리 평양시 안의 방송원들은 정말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 방송 분균대를 모아가지고 나와서 들끓는 전투 현장마다의 자질을 정하고 방송 선전의 북소리를 더 세차게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장에 달려나온 송중앙기관들과 여러 공장 기업소의 기동예술선전대원들은 오늘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화선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다해갈 불같은 열의를 안고 경제선동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신성한 조국 강터에 전대미문의 참화를 안아온 6월 25일이 다가올수록 온 나라에는 이 땅의 침략 전쟁에 불을 지른 절천지 원수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가 활화되어 끓어넘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불타는 족개심을 안고 23일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직통중앙위원회와 평양시 안의 증명일꾼들, 노동계급, 증명원들은 조선전쟁이야말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11개에 압살하고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이었고 세계 전쟁사와 인류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살육전 파괴전이었음을 더욱 깊이 절감했습니다. 미제 야수들의 더러운 발길이 닿은 모든 곳에서 무고한 인민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새 생활이 약동하던 공화국 북반부의 전 지역이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잿더미로 변한 자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원수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며 오직 피로써 결산해야 한다는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어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노동계급과 증명원들의 복수교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른 그날로부터 근 70년의 장구한 기간, 이 땅 위에는 어느 한시도 침략과 전쟁의 불구름이 떠돌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하면서 전체 노동계급과 증명원들이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마치를 억세게 들어쥐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실천강령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해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절천지 원수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영암처럼 끌어번지고 있는 속에 계급교양 주제 미술 전시회가 23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미제와 일제, 계급적 원수들의 죄악에 찬 역사와 야수적 만행을 보여주는 조선화, 유화, 조각, 서예 등 70여 점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상 숭정규 동지, 관계부문, 미술부문의 일꾼들, 평양시 안의 근로자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에 유아 만국노의 소름을 창작하여 내놓았습니다. 정말 오늘의 행복과 기쁨이 커만 갈수록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새겨안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원수들의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식민지 노예살이 운명을 강요당해야만 했던 지난날의 순환의 역사, 피눈물의 역사를 잠시나마 잊고 산다면 만국노의 운명을 또다시 강요당하게 된다는 계급투쟁의 천리를 작품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한 하늘을 잊고 살 수 없는 원수들과는 반드시 피로 결산해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더욱 옥색에 싸워나가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 결심입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저국 땅 방방곡곡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준엄한 계급투쟁의 역사가 흘러왔는가. 또 원수들이 어떤 야수적인 본성을 가진 이런 놈들이었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한상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이 땅에서 무자비하게 적쳐버릴 때만이
우리의 존엄과 권리, 삶과 행복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계급투쟁의 천리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급교양 주제 미술 전시회는 7월 30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6월 22일 18시부터 23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전염병 전파 상황을 종합한 데 의하면 지난 6월 22일 18시부터 6월 23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1만 1012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2092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1만 3892여 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6월 23일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469만 6,582여 명입니다. 그 중에 99.578%에 해당한 467만 6,762여 명이 완쾌되고 0.42%에 해당한 1만 9,742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가 수십 개의 나라들에 전파되어 많은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958년에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되고 1970년에 사람에게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원숭이 천연두의 전파 경로를 보게 되면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에 감염된 사람의 체액이나 병조 부위 또 환자가 사용하던 물건과 접촉했을 때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침방울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고 원숭이나 쥐, 다람쥐와 같이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를 가지고 있는 숙주동물과 접촉했을 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잠복기는 5 내지 21일 정도이고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임상 증상을 보면 피부 발진과 열나기, 머리 아픔 및 근육 아픔, 림파절 정대입니다.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왁진을 접종하여 면역을 형성시키는 것과 함께 감염자나 우진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에 격리시켜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에 대한 봉쇄 및 박멸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동시에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가 우리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유입 통로들을 철저히 차단 봉쇄하고 이 전염병에 대한 검사 방법을 확립하는 것을 비롯하여 방역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에서는 방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조회를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차단해서 즉시 치료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받고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의 시간에 임의 장소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신속 협의 진단조와 치료조가 그 현장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르는 과학적인 치료 전술과 방안들을 즉시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 가지 합병증과 후유증을 가진 이러한 환자들에 한해서는 전문가적인 협의와 또 중앙급 병원들과 먼 거리 협의를 통해서 즉시 각적인
진단과 치료 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시군 인민병원들, 농촌 리 종합진료소를 비롯한 아래 단위 치료 예방기관들에서 제기되는 환자들에 한해서는 먼거리 협의 체계를 통하여 신속 협의 진단조가 정확한 진단을 세워주고 또 과학적인 치료 전술을 세워줌으로 해서 우리 도인민병원이 치료 예방 사업의 중심으로서 또 보급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입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19일 대륙적인 총 감염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선 이후 하루 감염자 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1일 하루 동안에만도 47만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한동안 2만 명 기선이었던 하루 감염자 수가 22일에는 23만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이 지역들에서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변이 형태들인 BA.4와 BA.5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 전문가들은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 BA.4와 BA.5가 유럽과 미국에서 곧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악성 전염병과 관련한 방역 조치들을 해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 두 변이 비루스의 치명률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재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해서 늙은이와 질병 환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4,729만여 명, 사망자는 634만 7,4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년간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재해성 기상현상이 세계 각지에서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 접어들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폭우와 큰 물로 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6월 11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10여일째 지속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됐습니다. 복건성에서는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도로들이 끊어지고 낮은 지대에 위치한 주택지구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에 긴급경보 7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광서장족 자치구에서는 여러 차례 내린 무더기비로 강물이 불어나 1만 2천여 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기거나 완전히 파괴됐으며 14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귀주성과 절강성에서도 17일부터 내린 폭우로 큰 물이나 마을들이 물에 잠기고 하부 구조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광동성에서는 무더기비로 강물이 불어나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또한 큰 물과 산사태로 주요 철길 구간들과 도로들이 파괴되고 약 48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강서성에서도 큰 물로 많은 지역들이 물에 잠기고 43만 헥타르 이상에 달하는 농경지가 유실됐으며 약 5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기상기관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하여
최고급의 경보령을 내리고 큰 물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디아의 동북부 지역에서도 6월 중순에 들어와 큰 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로 아쌈주에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8개 지역에서 18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4만 3,300여 헥타르의 부침 땅이 물에 잠기고 곡식들이 못쓰게 됐으며 제방과 수로 도로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메갈라야 주에서는 큰 물과 함께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갓난아기를 포함하여 1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재해성 기상현상의 후과는 방글라데시에도 혹심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122년 내 최악의 큰 물이 들이닥쳐 동북부의 28개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6월 중순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와 큰 물에 의해서 수천 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기거나 파괴되고 약 310만 명이 긴급 소개됐으며 400여만 명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들의 수위가 위험 개선을 넘어섰으며 일부 제방이 터져 북부의 7개 지역이 침수되고 도로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면적의 농작물들이 못쓰게 되고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